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시간 말미에 이제 그 위컵 사이트 스터디를 같이 이번 시간에 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스페이스 그룹 오퍼레이션을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실사를 한번 그려봤는데 그게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보고 뭐 만약에 이것도 좀 그러면은 시간이 나면 하나 뭐 몇 개 더 해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스페이스 그룹 시미트리 액션을 우리가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위컵 사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잡아갖고 온 거는 여전히 오소롬빅이고 BA2라는 여러분들 PBA2라는 스페이스 그룹 32번인 그런 스페이스 그룹이에요. 오소롬빅이고 여전히 왜 자꾸 오소롬빅 갖고 하냐면 이게 딱 적당해요. 이 뒤로 넘어가서 저 하이 시미트리 쪽으로 가면 이거 시미트리 액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그려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요거보다 또 간단한 저 모노크리닉이나 뭐 이런 데로 가면 너무 또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장 좀 이해하기도 쉬우면서 좀 그래도 해볼 만한 게 오소롬빅이라 자꾸 오소롬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P는 프리미티브란 얘기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포인트 그룹하고 스페이스 그룹이 포인트 그룹 액션만 취하면 스페이스 그룹 한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이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스페이스 그룹을 포인트 그룹을 그룹 시어리로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룹 시어리부터 공부했죠. 그때 우리가 모델로 갖고 공부했던 게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4MM 거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의 4MM 그룹에서 포인트 그룹 4MM, 4MM에서는 Z축이 어땠어요? 아무 역할을 아무것도 못했죠. Z축이 있으나마나 그거는 면에서 있었던 플레인 그룹하고 그게 똑같은 그러니까 2차원 스페이스 그룹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Z축으로는 아무런 시미트리가 없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Z축으로는 아무런 시미트리가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글라이드가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오소롬빅의 세 가지 시미트리 엑시스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잖아요. 근데 Z축으로 투폴드가 있을 뿐이지 Z축에 무슨 스크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Z축에 슬래시 M 다시 말하면 수직한 무슨 미러가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Z축은 이거 4mm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플레인 그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면에다 그리면 됩니다. 이건 쉬운 컨셉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이걸 면에다 그리는데 XY 면에다가 그릴 거예요 지금. 자, XY에다 그리는데 오소롬빅이니까 X축, Y축으로 되어 있는 A와 B가 크기가 다를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요게 우리가 지금 그리려고 그러는 유닛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2분의 1 A고요. 여기가 2분의 1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조금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주변에 있는 셀들을 한번 다 같이 그려봅시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9개 셀을 한번 그려봅니다. 요거는 요 중심에다 이제 그릴 건데요. 나중에 이제 이걸 왜 이렇게 그렸는지 여러분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유를 알게 돼요. 왜 그래?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유닛셀은 크기가 얼마느냐 하면은 요만한 거죠. 근데 요런 레티스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레티스 이 박스를 요 사각형을 어디다 쳐도 상관없다 그랬죠. 이만큼이 A고 요만큼이 B니까 요렇게 치나 아니면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A만큼 B만큼 요렇게 치나 내 맘이라 그랬죠. 이거 레티스 짤 때 그때 여러분들 요 전전번 강의에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지금 숙지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짠 다음에 어떤 포인트 하나를 우리가 원래는 어시메트릭 유닛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시메트릭 유닛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만 위컵 사이트 공부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그냥 어떤 포인트, 어떤 오브젝트, 어떤 거를 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거를 어디다 잡을 거냐면은 여기다가 잡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잡으면 얘가 X축으로는 B글라이드가 왜? 오소롬빅의 시미트리 기본축은 X축, Y축, Z축이니까요. 세 개의 방향은.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없고 다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시미트리 축이 다 있는데 결국은 제일 쉬운 것부터 갑시다. 이게 뒤에 있다고 해서 뭐 이게 2가 뭐 뒤에 있어서 세 번째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어차피 시미트리는 다 서로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게 투폴드가 이 Z축으로 이게 이 투폴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투폴드가 Z축으로 있으니까 이거 투폴드 때려서 180도 돌리면 이거 어디로 가요? 이거 여기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거부터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거 글라이드 한번 해봅시다. 이놈은 B축으로 2분의 1만큼 글라이드 해갖고 X방향으로 밀어 때리라는 얘기니까 X방향으로 밀어 때린다는 얘기는 이쪽 거울면이 X방향으로 밀어 때린다는 거는 여기든 뭐 여기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거울면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착각해가지고 저 꼭 거울면이 이 원점을 포함하는 여기가 중심 오리진 원점이죠. 이 원점을 포함해서 어떤 면에다가 꼭 밀어를 때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미트리 액션은 그렇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향만 얘기했지 그거의 정확한 위치는 이거는 세팅을 어디다 잡느냐, 다시 말하면 오리진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 오리진을 지금 우리는 여기다 잡은 이유는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이거 원점을 포함하는 이런 그 면을 미러면으로 하기 위해서는 딴 게 더 복잡해져.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러면이 꼭 이 원점을 포함하는 이런 그 베이잘 플레인에 있지 않고 이 경우에는 미러면이 어디 있냐면요. 4분의 1 면에 있어요. 항상.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 뭐, 그렇게, 일부러 원점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 미러면을 000 오리진을 지나게 하려고 또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잡으면 뭐, 별 문제 없어요. 어차피 이거, 선형대수에서 트랜스레이션 하고 뭐, 무슨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원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전부 다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변하면서 뭐, 다 플렉서블 한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좀 쉽게 하려고 미러면을 요 4분의 1면, 4분의 1A 또는 4분의 1B면에 미러면이 있도록 이렇게 오리진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앞에 첫 번째 이 X축을 중심으로 밀어 때리는 거예요. X축으로 밀어 때리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미러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밀어 때려야 되니까 이 결국은 YZ면 BC면에 이쪽에 있는 어떤 면에 미러가 있는데 그게 4분의 1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미러면을 여기다 다 그리면 여기다 이런 데 이게 미러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4분의 1면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중간에 중간점을 이렇게 딱 그리면은 4분의 1 뭐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얘를 그 B축으로 그렇죠? 2분의 1만큼 보내고 그 다음에 미러를 때리는 거죠. 요 점선으로 미러를.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일단은 2분의 B만큼, 그러니까 2분의 B가 어느 정도냐면 요 거리가 2분의 B죠. 그럼 요거를 2분의 B만큼 위로 올리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 면에 존재하는 요 미러면으로 X방향으로, 요게 X방향이니까 X방향으로 미러를 때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요리 갑니다, 요리. 그쵸? 이놈이 요리 병진했다가 요리 미러로 가요. 그럼 미러를 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요로 미러를 가지만 미러를 간 다음에는 이넌시페이션, 다시 말하면 거울상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걸 해봅시다. 이거는 X축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 A축으로 2분의 1만큼 간 다음에 이 B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Y방향으로 미러를 때리는 거니까 미러면이 XZ면, AC면에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4분의 1면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이 세팅을 잡은 거예요. 이게 미러면은 여러분들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럼 봅시다. 얘를 2분의 1 A만큼 가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얘가 이만큼 가면 어디로 가요? 요리 가죠, 요리.
요 포인트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점선에 대해서 미러를 때리면 어디로 가요? 요로 가죠? 그래서 요리 갑니다. 요리 가는데 요거는 얘하고 어떤 거예요? 이넌스페이션, 다시 말하면 거울상이다 해갖고 거울상이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림 좀 다시 읽겠습니다. 다 했으니까 이상한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림이 다 끝났어요. 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얘를 이 셀은 이게 하나의 우리가 셀이라고 그랬죠. 요 레티스 셀은 요 레티스는 어디나 다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얘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도 요런 이넌스페이션 거울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유니셀 내에서 이러한 스페이스 그룹은 멀티플리케이션이 몇 개가 되느냐? 하나로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내셔널 테이블에 보면 이런 그림이 이제 무지구시로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이걸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듣고 그 그림을 이제 나중에 인터내셔널 테이블이라는 책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죠. 그 책에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스페이스 그룹 32번을 찾아가서 그림을 보면 이 똑같은 그림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거기에는 이제 여기에 가미될 몇 가지 가미될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한번 끝까지 완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2분의 1 A라고 쓰는 거 이거 지우고요. 숫자 이거 다 지우고요. 이런 뭐 2분의 1 A 뭐 이런 그 글자 안 써 있습니다. 그때 인터내셔널 테이블에 글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림이 이렇게 안 되냐? 자꾸 지저분해지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요거를 이제 무한증식이니까 이 포인트에 이게 있다는 얘기는 이 포인트에도 여기 이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얘하고 얘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 이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요 셀에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요 셀에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똑같은 데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얘 똑같은 거고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하고 똑같은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 여기도 뭐 하나 또 있어야 되겠죠. 얘는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는 어때요? 이 포인트는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이거 다 똑같은 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뭐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싹 지워볼게요. 그림이 너무 조잡스럽게 조그매졌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셀을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요거의 유니셀이라고 치면 요거의 유니셀을 중심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이런 이런 미러면을 표시해 놓은 데도 있고 안 해놓은 그림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 미러면도 지웁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뭐 우리가 속 시원해 다시 그리지 뭐 이렇게 돼갖고 이런 그림이 그려 있을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PBA2의 멀티플리케이션 이 모양, 다시 말하면 여기에 어떤 자리가 어떻게 증식돼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이런 아마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있는 뭐 이렇게 플러스라고 아마 써있는 그런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플러스라고 써있는 모양은 이거는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C-액시스에 대해서 높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Z축에 대해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면에다 그린 플레인 스페이스 그룹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뭐 이게 똑같은 건데 이거 간다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지우고 이 그림을 여러분들 이제 인터내셔널 테이블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다. 이게 바로 이 스페이스 그룹을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로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로 멀티플리케이션 되지만 이 양 옆에 무한 반복되는 셀들이 있으니까 걔네들하고 영향을 같이 그렸을 때는 이 셀 밖에 있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얘네들은 셀 밖에 있는 거지만 셀 안에는 몇 개 있죠? 4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총 멀티플리케이션이 총 4개밖에 안 된다. 우리가 저번 비디오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거는 멀티플리케이션이 얼마짜리였죠? 8개짜리도 해갖고 C센터로 가서 16개까지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요 놈은 멀티플라이가 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가 하나, 둘, 셋, 4개로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른 옆에 이웃한 셀들까지 생각을 해서 그리면 바깥에도 이렇게 그려주는데, 요게 스탠다드 그림이에요. 요 스페이스 그룹에 대한 이런 스탠다드 그림이 요걸 우리가 제너럴 포지션, 이제 위컵 사이트 들어가기 전에 이걸 뭐 다 얘기 드려서 그렇지만 이걸 제너럴 포지션에 대한 다이아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은 PDA2라는 스페이스 그룹은 4개고 그걸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서 표현된 요걸 내가 오브젝트 어떤 포인트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정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제너럴 사이트다. 제너럴 사이트다. 일반 사이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스페이스 그룹을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실사로 구현해보는 거를 오소롬빅의 플레인 그룹으로 있는 PBA2 갖고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하나 더 해볼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빨리 진도 나갑시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조금 좀 헷갈리는 것들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혼자 해보세요. 몇 개 잡아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톱을 하고 다음 코스로 넘어가도 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진짜 이 어스미트릭 유닛 갖고요. 실제 크리스탈 갖고 이걸 할 거예요. 전 세계 어떤 강의에도 실제 크리스탈 갖고 이걸 구현해주는 그런 강의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최초로 만들어서 우리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그거 고생해가지고 만든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거 실제 갖고 이렇게 포인트 갖고 이런 기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린 진짜 크리스탈, 예를 들면 무슨 가넷 스트럭처, 무슨 스피넷 스트럭처, 이런 얘기한 그런 실제 구조 가지고, 원자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시메트릭 유닛 만들어서 그걸로 이렇게 그래픽하게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걸로 할 테니까 이 기호로 된 거는 여기서 그만. 알겠어요? 제가 2개 했으니까 그거 더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인터내셔널 테이블을 일단 사시고, 이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인터내셔널 테이블 살 필요도 없어요. 제가 파일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복사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싼데 돈 없는 사람들은 PDF 파일로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찾아서 그걸로 복사하면 금방 하니까요. 그걸 인터내셔널 테이블 보시면 좀 전에 이게 기호로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는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 드디어 위컵 사이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위컵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까지 저희가 그 스페이스 그룹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실사로 한번 그려봤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 그룹이 어떻게 멀티플라이, 어떤 그 오브젝트를, 다시 말하면 어떤 포지션을 어떻게 그 멀티플라이를 해 나가느냐, 어떻게 증식을 해 나가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어떤 포인트 뭐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우리가 제네럴 사이트라는 얘기까지 아마 어렴풋이 나왔지만, 결국은 실제 우리가 그 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 어시메트릭 유닛을 갖고 하는 거죠. 이 어시메트릭 유닛을 갖고 하는 건데, 이 어시메트릭 유닛을, 이거를 결국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크리스탈 결정 내에서 어시메트릭 유닛을 만드는 거죠. 그럼 결정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아톰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내셔널 테이블 같은데 보시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스페이스 그룹에 대한 모든 201번부터 230번까지 다 그런 어떤 제너럴 포지션이 증식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 미러 플레인이라든지 각 포인트 시미트리, 다시 말해 사이트 시미트리, 각 사이트에서 어떤 시미트리가 있는지를 기호로 그냥 막 복잡하게 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하는 일, 실제는 이 원자 결정 내에서 그 복잡한 결정 가지고 이 스페이스 그룹을 어떻게 때려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어떤 그 전 세계 교과서나 강의나 뭘 봐도 그거를 해주는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박사과정 학생을 시켜가지고 그 웬만한 그 아주 저 구조들, 예를 들면 뭐 가넷 구조, 뭐 스피넬 구조, 뭐 이런 그 유명한 그 이노게닉 컴파운드들 있지 않습니까? 무지 복잡하죠, 그런 애들. 막 유니셀 안에 원자가 막 뭐 저 수십 개, 막 많게는 막 100몇십 개씩 되는 이런 그 복잡한 구조들을 실제 어시메트릭 유닛을 구해서 그걸 갖고 이렇게 돌리는 거를, 예를 들면 그 뭐 패키지에 나와 있는 뭐 저 우리가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손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가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따 이 위컵 사이트라든지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실제 그 복잡한 아주 간단한 금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복잡한 이노가닉 컴파운드까지 어떤 식으로 이게 그 스페이스 그룹 오퍼레이션이 그 실제 어시메트릭 유닛에다가 됐을 때 가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시메트릭 유닛이 뭔지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가야죠. 결국은 결정 내에 어시메트릭 유닛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아톰으로 해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그 유닛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종류 또는 뭐 저 한 종류로도 되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애톰들이 어시메트릭 유닛을 만들고, 그 어시메트릭 유닛이 스페이스 그룹 오퍼레이션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증식돼서 멀티플리케이션이 돼가지고 점점 수가 늘어나서 나중에 유니셀이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애톰이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는 이 결정학에서는 애톰을 무한대 시미트리로 봐요. 무한대 시미트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완전 그냥 대칭물이다. 완전 대칭물이다. 다시 말하면 그냥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봐도 다 똑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뭐 실제 그런지는 뭐 모르지만, 우리가 크리스탈 필드 시어리 할 때, 크리스탈 필드 케미스트리에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게 오비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놈의 그 오비탈의 그 모양대로 리간드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옆에 팔이 붙고 뭐 그러면서, 저게 그 몰레큘러 시미트리 하는 사람들은 저 아톰 자체가 중심에 있는 어떤 그 시미트리를 갖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크리스탈로그래피에서는, 결정에서는 얘는 무조건 무한대 시미트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그 거울을 때려도 애톰에 대해서는 그 거울상, 다시 말하면 이너스페이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어시메트릭 유닛, 이거 전체적인 모양은 이넌스페이션이 되지만 그거에 각각 원소인 이 애톰은 이넌스페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런 내용들을 헷갈리실까봐 우리가 스페이스 그룹 그 그림 그릴 때 이게 애톰이다라고도 안 했고, 그게 어시메트릭 유닛이라고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애톰 완전 대칭체인 이런 무한대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원자들로 이루어진 아시메트릭 유닛을 가지고 이 액션을 때린다.
그런데 이 원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위치에 갈 수가 있어요. 그 특수한 위치는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뻔하죠. 우리가 시미트리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이 포인트 그룹을 이루는 시미트리가 그 로테이션 축하고 미러 면하고 뭐 인벌전 센터하고 뭐 그런 어떤 점 아니면은 면 아니면은 뭐 이런 저 축인데, 그런 어떤 그 결정적인 그런 그 이슈가 되는 그런 면이라든지 거울면이라든지 뭐 로테이션 축이라든지 아니면 인벌전 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글라이드 면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시미트리 액션의 현장, 그런데 애톰이 위치를 하게 되면 얘가 멀티플라이를 안 해요. 그렇죠? 얘가 완전 대칭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미러면인데 이 미러면에 원자가 딱 있으면 이거 미러 때려도 얘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얘는 완전 대칭체니까. 그러면 얘는 이 미러면에 있는 애톰은 멀티플라이를 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미러 하면 여러분들 멀티플라이 두 개가 되잖아요. 하나가 있다가 여기 하나가 있다가 미러가 되면 이리 가니까 두 개가 딱 되는데, 이 면 위에 애톰이 있어버리면 멀티플라이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줄어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런 사이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셜 사이트라고 부르고요. 이 스페셜 사이트는 그 사이트 시미트리가 높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스페셜 사이트가 있겠죠. 사이트 시미트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티플리케이션이 낮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포인트 그룹 중에 M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투폴드에다가 밑에 미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모든 미러면이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 축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어딜 지나나요? 이 X축, Y축, Z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원점을 중심으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얘는 인버전 시미트리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버전 시미트리 있다고 그랬죠. 이게 2바 M, 2바 M, 2바 M이니까 인버전 시미트리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애톰을 어시미트리 유닛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애톰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 위치한 애톰 있는 놈하고 여기에 위치한 애톰 어시미트리 유닛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똑같은 어시미트리 유닛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놈은 MMM 때리고 나면 이게 8개로 변해야 되는데 얘는 8개로 안 변하고 하나도 안 변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스페셜 사이트예요. 그리고 여기 얘는 MMM 때리고 나면 8개로 변하니까 8개로 fully maximum multiplication으로 변하는 놈을 우리가 제너럴 사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나중에 리에펠트 리파이먼트 할 수 있어요. 이 어시미트릭 유닛 갖고 하는 거거든요. 어시미트릭 유닛 갖고. 결국은 그 리에펠트 리파이먼트 할 때 나오는 그 아토믹 포지션들, 거기 나오는 걔네들이 다 어시미트릭 유닛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제가 그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스페셜 사이트하고 제너럴 사이트가 그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드렸어요.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이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제너럴 사이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크리스탈로그라피 하는 사람도 인터내셔널 테이블이라는 그 책에도 이 제너럴 사이트만 따로 표시한 다이어그램을 항상 그 규택에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좀 전에 PBA2라는 그거 가지고 그려드렸었죠. 그거 보시면 그게 제너럴 사이트만 그린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거기서도 우리가 A2에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미러면이 이렇게 4분의 1면에 이렇게 미러면이 다 존재했는데, 예를 들면 원자가 이런 데 이렇게 미러면에 있다든지, 아니 여기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어떤 스페셜 포지션에 있으면 그 4개의 그 멀티플리케이션을 다 못 먹는다. 그런 게 스페셜 사이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피해서 제너럴 사이트만 그리면, 아까 여러분들 강의에서 그렸듯이 여기다 그리고 까먹었네.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페이션 이렇게 있고 그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4개 되지만 실제로 어떤 스페셜한 포지션에 저게 들어가면 4개까지 다 못 먹고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스페셜 포지션과 제너럴 포지션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4mm, 우리가 처음에 아주 초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룹 시어리 공부할 때 했던 그 4mm이라는 테트라고날, 요것도 그 플레잉 그룹이죠. 왜냐면은 저 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Z축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그룹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거, 자, 4mm 그룹을 그려본다고. 이거 실제로 스페이스 그룹을 봐야 되니까 여기 앞에다 P 하나 달아야죠. 그죠? P는 뭐 있으나마나. 그래서 스페이스 그룹일 때는 P4mm이고, 포인트 그룹 할 때 4mm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테트라고날이고, 밑면이, 정사각형인데, 자, 여기가 2분의 1 A고요. 여기는 2분의 1 B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 테트라고날이니까 똑같으니까 여기도 2분의 1 A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셀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너럴 포지션을 한번 잡아볼 거예요. 제너럴 포지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이거 우리가 포인트 그룹 시어리 할 때 그룹 안에 3x3 매트릭스 몇 개였죠? 이거 몇 개짜리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8개짜리였어요. 그거 개수가 결국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이 8개짜리입니다. 그럼 그 8개를 제너럴 포지션 한번 찍어봐요. 제너럴 포지션은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 8개까지 멀티플라이가 돼야 되니까 아무데나 하나 찍겠습니다. 제너럴 포지션이려면은 제너럴한 데다 찍어야 돼. 이런 데다 하나 찍어요. 자, 얘를 일단 이 C-액시스로, 다시 말하면 이쪽이 지금 여기가 C-액시스죠. 이 C-액시스로 90도씩 돌리면, 얘 이 90도 돌리면 이리 오죠. 또 90도 돌리면 요리 옵니다. 그리고 또 90도 돌리면 요리 오죠. 그리고 모양은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직면하고 수평면에 대해서 미러를 때려라는 얘기예요. 일단 수직면에 대해서 미러 때리겠습니다. 수직면에 대해서 미러 때리면 얘에 대한 미러는 거울상으로 이넌시페이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거울상으로 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미러는 여기 생기겠죠. 거울 때려주고요. 얘에 대한 미러 여기 생기겠죠. 거울 때려줍니다. 여기까지 끝났는데 4하고 M까지 끝났는데 이 나머지 M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M은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M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여면이고 하나는 이면인데 이 중에서 수직면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평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수평면에 대해서 미러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이 M은 이거 대각면에 대해서 미러인데 이 대각선에 대해서 이거 미러 쳐봐. 이미 다 돼 있죠. 얘랑 미러, 그 다음에 얘랑 미러,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 돼 있죠. 얘랑 미러, 얘랑 다 끝났어요. 여기에 4mm에 4m 두 번째 절반 정도 했는데도 이미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요거 하나 갖고 시작했는데 8개 다 끝났어요. 이게 이제 제너럴 포지션 다이어그램이에요. 인터내셔널 테이블에 있는. 그런데 이제 스페셜 포지션이 어디인지 좀 알아봅시다. 여기 스페셜 포지션이 어떤 데가 있는지. 제일 간단한데 어디일까요? 제일 간단한데 멀티플리케이션이 하나도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어. 그게 두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내 생각에 이 Z축 있잖아요. Z축. 이 Z축 위는 이거 여기서 아무리 돌리고 여기서 미러 아무리 때려봐야 증식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페셜 포지션은 00Z라는 점이에요. 00Z. Z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축 위에 000에 있으면 얘는 멀티플리케이션 없다.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2분의 1인 점. 다시 말하면 2분의 1인 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 점을 한번 보세요. 요 점. 요 점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90도씩 돌리면 여기로 오고 오죠. 그 다음에 미러 때려도 이게 이리 가고 뭐 이게 이리 가죠. 이 수직면, 수평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대각면에 대해서는 얘가 이리 가고 뭐 이면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4개로
멀티플리케이션 한다고 멍청하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어떤 자리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똑같은 자리죠. 왜? 이게 A고 이만큼이 B 해갖고 이게 B, A라는 레티스 사이즈로 이게 하나의 셀이잖아. 이게 유닛 셀이잖아. 이게 레티스잖아요. 그런데 그 레티스의 포인트는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그 멀티플리케이션 4mm 액션을 때리면 여기 이리로 가지만 그리로 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똑같은 자리로 가는 거니까 거기도 멀티플리케이션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그 자리니까. 왜? 여러분들 이 크리스탈로그래피 전통적으로 금속공학과에서 배우면은 뭐라고 배우냐면 여기는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 셀 네 개의 셀이 뭐 예를 들면은 공유하기 때문에 이걸 4분의 1로 보고 여기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에서 다 더하면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웃긴 얘기고 여러분들 이 포인트는 다 똑같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2분의 1 Z 여기 축에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쪽 Z축으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를 우리가 2분의 1 Z라고 그러는데 그 포인트는 멀티플리케이션이 하나다. 여기 멀티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여기다가 적어주면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 하나짜리. 저기다 갖다 놓으면 증식을 안 한다. 스페셜하다 이거예요. 스페셜 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 2분의 1 제로. 2분의 1 제로가 어디예요? 2분의 1 제로. 여기, 요점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점에다 갖다 놓으면 얘는 90도 돌리면 1이 가죠. 1이 갑니다. 그리고 이놈을 밀어 때리면 이 수직면에 대해서 밀어 때리면 1이 가죠. 수평면에는 자기 자신이 그 면 위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대각면으로 가면 2이 어디로 가요? 1이 가죠. 똑같이 이거 90도 돌린다고 똑같은 점으로 가죠. 그 다음에 대각면으로 가면 1이 가죠. 그래서 이건 결국 여기다 하나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여기 놓고 놓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점은 멀티플리케이션이 몇 개짜리예요? 여기 4개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 점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거기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얘는 이 밑에 놈하고 공유하고 얘는 옆에 놈하고 공유하고 여기 위에 놈하고 공유하고 이쪽 놈하고 공유하죠. 뭐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몇 개야? 여기는 얘랑 공유하니까 2분의 1개고 여긴 얘랑 공유하니까 2분의 1개 여기는 2분의 1개 2분의 1 가면 다 더하면 몇 개예요? 얘는 2개짜리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분의 1 제로 Z라는 점은 멀티플리케이션이 2개짜리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계속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 미러 면 위에 있어. 여기. 이 점은 어떻게 돼요? 이 점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이 경계면에 있는 거는 옆에 셀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봐줘야 되지만 이건 안에 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한번 봅시다. 이거 90도 돌면 1이 가죠. 그리고 1이 가죠. 그래서 이 자리로 오고 또 이 자리로 오고 이 자리로 오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미러는 이거 때리면 이거에 대해서 수평면에서 미러 때리면 이거, 그 다음에 대각면에서 미러 때리면 서로 다 이거 있으니까 이거 다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거 4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셀 안에 있어. 어디 뭐 밖에 걸쳐 있는 게 아니야. 셀 안에 있으니까 얘는 멀티플리케이션이 몇 개? 멀티플리케이션이 4개이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건 XX 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쪽 A 좌표하고 X 좌표하고 Y 좌표가 같다는 얘기야. X, Z는 뭐 아무거나 갖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고요. 아무 숫자나 갖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X축은. 그 대신에 요거 2개를 똑같은 숫자로 집어넣으면 그게 요 위에 있다는 얘기에서 요 면상에 있는 포인트는 요 멀티플리케이션이 4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멀티플리케이션이 4인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면에 있는 거, 이 선상에 있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있으니까 뭐 이거 걸친 거 생각 안 하고 내부에 있으면 여기 4개 있죠? 얘도 4개예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X고 제로고 Z다. 이런 아무 숫자나 여기 넣어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뭐도 해도 되지만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Y값은 0이어야 된다. 라는 스페셜 포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페셜 포지션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면에. 보세요. 여기 있는 놈은 밀어 때리면 1이 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90도 때리면 뭐 1이 가고, 예? 그 다음에 이놈을 여기에 대해서 얘를 또 이거 밀어 때리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가고, 여기 두 개씩 다 증식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인데 이거 뭐야? 잘못 그렸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위에 있는 점은 이걸 왜 내가 두 개씩 그렸을까? 이렇게 갖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죠. 제정신이 아닌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8개인데 그 8개 포인트가 경계에 걸렸으니까 둘로 나눠야죠, 얘도. 두 개씩 결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4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포지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X값은 아무거나 가져도 돼요. 요 선상에 있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가져도 되는데 Y값은 반드시 2분의 1, 요 선상에 있어야 된다 해서 이런 스페셜 포지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X, Y, Z라고 하는 멀티플리케이션이 8개짜리 얘는 요런 스페셜 포지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 스페셜 포지션을 피해서 그 외에 아무 점이나 이런데 이런 모든 포인트는 X, Y, Z 값을 요런 법칙에서 벗어나는 아무런 포인트만 잡으면 거기는 멀티플리케이션이 8개짜리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너럴 포지션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이고 얘네들이 전부 그 스페셜 포지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제너럴 포지션이고 제너럴 사이트, 스페셜 사이트 또는 포지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4mm이라는 스페이스 그룹에 대해서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 8인 4mm에 대한 스페셜 포지션과 제너럴 포지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모든 스페이스 그룹 230개의 스페이스 그룹은 이런 맥시멈 멀티플리케이션을 갖는 제너럴 사이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거보다 낮은 멀티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또는 한 개에서부터 수십 개까지의 그런 어떤 그 스페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여기에 이제 그 포지션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스페인의 바이블로인가 하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저는 주로 이제 찾아가는 사이트인데요. 거기 스페인의 그 크리스탈로그래픽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스페인 사이트인데 비블로 사이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이 스페이스 그룹에 대한 이런 그 스페셜 포지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고 인터내셔널 테이블을 완전히 그냥 웹사이트에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인터내셔널 테이블 같은 거 살 필요도 없는 이유가 요즘 그 웹사이트가 워낙 그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이게 비블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카피해 갖고 온 건데, P4MM 그룹 99번입니다. 그 오스롬빅. 이 그룹에 대한 위콥 사이트는, 이런 스페셜, 멀티플리케이션이 하나인 스페셜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이 8개인 제너럴 포지션까지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그 멀티플리케이션이 작은 놈부터 그냥 A, B, C로 붙여요.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게 1이면은, 그러니까 제일 멀티플리시티가 작은 놈이 A고요. 그리고 A, B, C로 점점 붙여갖고 이 사이트 이름을 1A 사이트면은 이거다. 4F 사이트는 이거다. 8G 사이트가 제너럴 포지션이고, 그거다. 그리고 사이트 시미트리는 뭐냐? 이 사이트 시미트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플리시티가 높아질수록 사이트 시미트리는 낮아지죠. 그래갖고 결국은 제너럴 포지션으로 가면 제너럴 포지션에서는 사이트 시미트리가 없어요. 그 얘기는 아이덴티티밖에 없단 말이야. 1이야. 그런데 멀티플리시티가 하나도 없는 이런 그 스페셜 사이트 1A 사이트 같은 데는
사이트 시미트리가 얘 스페이스 그룹하고 똑같이 스페이스 그룹에 속하는 포인트 그룹의 4mm하고 똑같이 있는 거예요. 4mm. 1인 거는 이 포인트 그룹 모양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시미트리에는 여러분들 그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글라이드 스크류 이런 거 없어요. 사이트 시미트리는 사이트 말 그대로 포인트 시미트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스크류 글라이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스페이스 그룹 심볼에는 글라이드나 스크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스페이스 그룹에 있는 모든 사이트의 위컵 사이트의 사이트 시미트리에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미러하고 인버전하고 로테이션으로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땡땡 찍고 M, 땡 찍고 M 땡 찍고 M 땡 이렇게 땡땡 찍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첫 땡, 두 번째 땡,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디렉션이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터슬 해갖고 퍼스트, 세컨드, 서드 디렉션이 다 있잖아요. 어떤 스페이스 그룹마다 어떤 포인트 그룹마다 그게 다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땡 찍은 거를 이게 무슨 미스프린트 아닙니다. 여기 땡 찍은 거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네 이게. 이 땡 찍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B축으로 M이 있는 거고 이것도 B축으로 있는 거고 이건 C축으로 M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코디네이션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다 표시가 돼 있고 멀티플리케이션이 둘인 거는 두 개의 포지션이 돼 있고 네 개인 거는 네 개의 포지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마지막에 제너럴 포지션으로 가면 맥시멈 멀티플리시티로부터 모든 시미트리 액션 여기에 나오는 포인트 그룹에 나오는 여러분들 매트릭스 있죠? 8개 매트릭스. 그 8개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음드 된 벡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XT는 T에 X0 해갖고 여기 땡땡땡땡땡땡땡땡 자리에다가 여기 땡땡땡 벡터가 이쪽에 땡땡땡 되는 이 트랜스포음드 된 요 땡땡땡 벡터 이 벡터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써놓은 겁니다. 이 트랜스포음드 된 XT 벡터 이거 세 개를 옆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바로 여기는 이제 XYZ라고 봤을 때 여기가 XYZ일 때 그게 뭐가 되는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만 딱 볼 줄 알면 모든 게 다 끝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위컵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간단한 거 했는데 이거 저쪽에 예를 들면 M-3M 같은 거 저 밑에 있는 거 이런 걸로 가면은 아주 이게 그냥 밑으로 쭉 해갖고 멀티플리시티가 막 60몇 12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요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요 원칙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컵 사이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셨습니다.